안녕하세요. 닥터 임창락입니다. 오늘은 HPV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다실 라인으로 대표되죠. 가다실 국가 백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다실 국가 백신이 나오면서 9가지, 총 9가지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죠. 그 중에 2가지는 6번이랑 11번 저위험군이고 나머지 7가지는 고위험군인데요. 그 바이러스들을 예방할 때 처음 이거를 개발한 거는 이 논문을 참고했어요. 지금 옆에 보면은 여기에 번호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8번까지니까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7가지의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어떤 순서냐면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가장 많은 빈도수로 발견되는 바이러스들이 1등부터 7등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등수가 쭉 있는데 그 위에 7등까지만 가다실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실 국가 백신을 맞으면 지금 요 상위에 랭크된 7가지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퍼센트를 다 더하면 대략 한 8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다실 국가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율이 과연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면 이 논문이 나온 연도가 여기 보시면 200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 논문이란 말이죠. 지금 이 논문이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고 그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다실 같은 백신들도 만들어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실 국가를 맞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거는 백신의 역할이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자분들,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적으로 내원한 그런 환자분들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지를 보면 예전이랑은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16번, 18번, 뭐 31번 이런 좀 주된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들이 좀 많았다고 보면 요새는 70번대나 뭐 80번대 이렇게 좀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감염률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다실 수행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은 굉장히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계속 적응하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듯이 이 바이러스도 다른 번호들이 조금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까지도 다 예방을 하려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백신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자궁 면역력을 깨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힘이 누구나 가지고 있었어요. 자궁 면역력이라는 힘. 자궁 면역력이라는 건 학술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궁 면역력을 뭐 어떻게 측정할 거야? 뭐 어떤 개념이야?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을 잘 못해요. 자궁 면역력 좋으면 뭐 질염도 안 생기고 바이러스도 활동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힘은 확실하게 존재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런 논문, 이거 다른 논문인데 이런 논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80%라고 되어 있죠. 80%라는 비율이 뭐냐면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HPV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에요. 10명 중에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혹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상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암 발생률을 1위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면 자궁경부암은 10위권 밖이에요. 아니 자궁경부암 원인이라는 바이러스에 10명 중에 8명이나 감염이 되는데 발생률은 저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선 아직까지 좀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학자들끼리도 어떤 게 자궁 면역력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새 어떤 내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런 내용들. 여기 보면 바지널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되어 있죠. 질 안쪽에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거는 질 내 세균총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질 안쪽에 있는 질 유산균의 비율과 다른 병원균의 비율이 많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 질염도 자주 반복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있으면 그게 리스크, 어떤 위험도에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보면 HPV 바이러스나 아니면 서비컬 캔서,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이죠. 최근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료상균이 HPV를 직접 억제하더라. 진료상균이 활성이 좋으면 질염만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바이러스의 활성도 줄어들고 자궁경부암 발생률도 많이 줄어들다,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HPV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진료상균이 활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치료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진료상균, 원래 내 몸속에 있었던 진료상균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환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켜요. 자궁순환 촉진시킬 수 있는 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약들을 쓰면은 이 질내산성도 검사에서 진료상균 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내원할 때 이렇게 중성 환경, 이게 종이의 색깔에 따라서 중성인지 산성인지를 판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녹색은 중성이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점점 이런 노란색의 약산성 환경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약산성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확인된 분들한테 HPV 검사를 해보면 음성,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해봐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바이러스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검출이 될 정도의 그 기본적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바이러스가 없어졌습니다, 소실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놓고 보면 바이러스는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이러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자궁경부암의 발생이나 자궁경부 이형성증, 이런 발생은 많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료상균 활성이 높아진 사람들을 두고 자궁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드린 설명은 일단 가다실 국가라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부터 출발했어요. 9가지나 되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생식기 주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머지 31가지에 대해서는 예방이 안 되는 데다가,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다른 바이러스의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에 대응을 하려면 자궁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면역력의 핵심이 되는 건 진료상균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